혹시 끊임없이 더 빠르기, 더 많이를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만 길을 잃은 것 같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? 오늘 여기서는요,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를 빌려서 이런 현대사회의 압박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더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해요. 이 질문에 아마 바로 대답하기 어려우실 거예요. 그쵸? 우리는 어쩌면 고독을 두려워해서 늘 바깥으로만 시선을 돌리는 것 같아요. 틈만 나면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약속을 잡고 시끄러운 소음 속에 우리 자신을 던져 넣죠. 마치 혼자 있는 그 순간을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듯이요. 바로 여기서부터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.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소식, 더 큰 박수, 더 빠른 정답을 끊임없이 요구하잖아요. 그런데 릴케는요,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거든요. 당신의 고독을 사랑하고 남이 아닌 당신만의 속도를 믿으라고. 심지어는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 질문 자체를 살아내라고 말이죠. 맞아요. 우리는 고독에서 도망치고 있어요. 왜 그럴까요? 아마 혼자 있을 때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런 불편한 생각들,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불안과 마주하는 게 두려워서일 거예요. 하지만 그렇게 도망치는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. 바로 진짜 자기 자신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. 이게 바로 요즘 우리들의 질문이죠. 우리면 좋아요가 몇 개인지, 누가 나를 칭찬하는지 이런 외부의 인정을 통해서 내 가치를 확인받으려고 하잖아요. 마치 오래전 릴케에게 편지를 보냈던 그 젊은 시인처럼 말이에요. 계속해서 남에게 묻는 거죠. 제 시는 좋은가요? 저 계속 시를 써도 괜찮을까요? 하고요. 그런데 릴케는요, 그 시가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해주지 않아요. 대신에 질문의 방향을 그냥 확 바꿔버리죠.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묻는 거예요. 이 일이 당신에게 정말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가요? 이건 단순히 예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.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인 거죠. 자, 그럼 그 내면의 목소리 대체 어디서 들을 수 있는 걸까요? 릴케는 바로 고독 속에서 그 답을 찾으라고 말해요. 릴케에게 고독은 그냥 텅 비어서 무서운 공간이 아니고요. 진짜 내가 뿌리 내리고 자랄 수 있는 그런 비옥한 땅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릴케가 생각한 고독은 이런 거예요. 아직 싹트지 않은 우리 안의 가능성들을 조용히 지켜주는 보호막 같은 것.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존재의 뿌리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필수적인 영양분 같은 거죠. 이 말 정말 멋지지 않나요? 고독을 사랑하라는 게 세상과 등지고 혼자 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. 오히려 그 반대죠. 다른 사람들과 진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하고 깊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그런 따뜻한 조언인 거예요. 자, 릴케의 지혜는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주제, 바로 인내심으로 이어져요. 우리는 뭐든 빨리빨리 정답을 원하잖아요. 그런데 릴케는 인생의 진짜 중요한 질문들은 그렇게 단번에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.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이게 핵심이에요. 나는 누구지?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? 이런 질문들. 인터넷 검색한다고 답이 나오나요? 절대 아니죠. 릴케는 그냥 그 질문 자체를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해요.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답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죠. 정말 놀랍지 않아요? 결국 중요한 건 답을 찾는 결과가 아니라 그 답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. 정답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는 말이죠.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을 살아보라는 말. 이건 무슨 뜻일까요? 이건 그냥 좋은 일만 겪으라는 게 아니에요. 슬픔처럼 힘든 감정도 피하지 말고 온전히 겪어내라는 뜻이거든요. 릴케한테의 슬픔은요, 피해야 할 불청객이 아니에요. 마치 우리 마음속 낡은 집을 리모델링하러 온 인부 같다고 할까요? 낡은 벽을 허물고 공간을 더 넓히는 거죠. 물론 공사 중에는 시끄럽고 먼지도 나고 힘들겠죠. 하지만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어떨까요? 우리 마음엔 이전보다 훨씬 더 넓고 환한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. 자, 그럼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? 릴케가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정말 달라요. 흔히 사랑하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. 릴케는 그게 아니라고 봤어요. 오히려 온전한 두 사람이 만나는 거라고 본 거죠. 릴케에게 사랑은 그냥 뜨거운 감정이 아니에요. 그보다는 성숙한 사람들이 함께 해나가는 과업에 가까웠어요.
서로를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서로의 고독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. 그런 책임감 있는 관계인 셈이죠. 바로 이 문장이 릴케의 사랑관을 정말 잘 보여줘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안에서 단단하게 서 있을 때, 즉 나의 고독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다정하게 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. 누군가랑 같이 있을 때 침묵이 흐르면 괜히 어색하고 불안해서 막 아무 말이나 할 때 있잖아요. 근데 릴케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진짜 깊은 관계는요,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더 단단해진대요.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편안한 그 상태,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으세요? 자,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멋진 생각들,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 가져올 수 있을까요?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게요. 이건 정말 SNS를 하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 같아요. 남들의 화려한 하이라이트만 보고 있으면 내 평범한 하루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잖아요. 나는 왜 이렇게 느리지? 하고 불안해지고요. 하지만 릴케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. 괜찮아. 너만의 시간이 있어. 남과 비교할 필요 없어. 지금 좀 더딘 것 같아도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. 과일이 맛있게 익어가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숙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뿐이에요.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거창한 걸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. 릴케가 조언한 건 아주 작은 것들이었어요.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잠시 걷고 뭐라도 끄적여보고 책을 읽는 그런 것들이요. 이런 아주 작고 규칙적인 일들이 우리 영혼에 숨 쉴 틈을 만들어준다는 거죠. 바로 이런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내 삶의 중심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. 결국 릴케가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아마 이게 아닐까요? 꼭 위대한 시인이 되거나 화가가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.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솔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내는 거예요.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한편의 아름다운 시,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릴케가 우리에게 주는 이 마지막 약속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.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고독, 불안함, 막막한 기다림,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. 그건 그냥 힘든 시간이 아니라 삶이 여러분을 더 깊고 넓은 곳으로 초대하는 신호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믿어보세요. 릴케의 말처럼 삶은 절대로 당신을 속이지 않을 테니까요.